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것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상남도가 우리 승진역량평가 정책기획보고서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요약보고서라고 해도 물론 이제 요약보고서는 평가 기준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변화관리, 성과관리 이런 게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이런 걸 참조를 많이 하십시오. 문제 파악과 분석력은 아까 이것하고 똑같아요.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내가 아까 한 말이 뭐였냐면 평상시 여러 번 준비한 주제가 보고서로 나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출제 의도, 출제자가 뭘 써라 했는데 그와 방향이 어긋나 버리면 그 점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주제란 건 뭡니까? 출제자가 뭘 논해라, 무엇을 써라,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에 또는 부제목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평가 주제와 무관한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가령 우리가 맞춤형 복지의 근본 원인과 성공적 추진 방안을 써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내용을 너무 많이 써버린 것은 전혀 주제와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다각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했느냐 이겁니다. 자료는 하나로 주어지지만 거기에서 원인을 하나를 끄집어낸 사람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끄집어낸 사람.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의 추징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왕에 있는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언급을 했다면 그 사람이 더 다각도가 되겠죠. 나는 여기서 다각도란 말을 뭘로 항상 번역을 하냐면 동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봐야 됩니다. 동쪽은 좌파 진영을 의미하고 서쪽은 우파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수냐 진보자의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냐 공급자의 입장에서, 전업주부냐 헛벌이 주부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각도로 분석을 하려면 묶어 보십시오. 분리해 보십시오. 서로 바꿔 보십시오. 사고를 자꾸 바꿔보고 분리해보고 다른 것하고 묶어보면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의 논리적으로 전개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이랬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기대 효과가 올 거다. 이런 내용의 전개. 그래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기승전결로 전개되면 3페이지 읽은데 1분도 소요가 안 되고, 그룹핑이 안 되고, 원인이 나와야 할 때 결과가 나와버리고, 현황이 나와야 할 때에 그 원인을 막 써놓고 이러면요 아주 난사벌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는가, 적절한 단락과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가. 이 항목이란 것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제목이 아주 잘 구분이 되고, 여기서 요 구분을 그룹핑이라고 그래. 그룹핑. 여러분 집안에 가서 장롱을 정리를 할 때 단추는 단추대로, 바늘은 바늘대로, 윗옷은 윗옷대로, 양말은 양말대로 그룹핑을 해야만이 물건을 찾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요 문제점을 장애 요인에 써놓기도 하고 원인을 해결 방안에 써놓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 및 문장 구성의 체계성. 그래가지고 구성 및 진술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인가, 그리고 문장 및 단어 상호 간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있는가. 자, 문장 구성의 그 체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개조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개조식. 그리고
보고서는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고서를 쓴 사람이 또 2페이지로 그 보고서를 쓴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연결 접속사를 빼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해, 뭐뭇을 마련해야 함 할 때 이해를 빼버린다거나.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너무 이질적이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개조식으로 쓰면서도 적절한 조사, 뭐 그럼으로써, 그러나, 이해, 이러한 연결 접속사를 써서 이 문장과 단어 간에 연관성이 있게끔 문장이 딱 응집성이 있게끔 써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알기 쉽게 말하면 구성 및 첫 번째 구성 및 진술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고 문장과 단어 상호 간에 연관성이 없으면 읽을 때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문장 간에 단절된 느낌이 되어서 좋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유도력,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표현의 정확성은 내가 볼 때는 이질적이니까 이것을 이제 끄집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책 결정 유도력, 이게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고 내가 아까 맞춤식 복지에서 맞춤반하고 종일반의 그 보고서의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거기서 문제점을 끌어내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전략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 기획력이란 것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어도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맞춤법 오탈자, 어법이 그거예요. 어법이라는 것이 맞춤법, 띄어쓰기를 의미하거든. 근데 이게 틀려버리면요, 우선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요. 그 보고서를 명색이 사무관 승진 준비를 하는 보고서를 쓰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단어를 틀린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럼으로써 요것하고 그러므로 요런 거라든지, 또 서가 들어갈지 서가 들어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숫자요, 요렇게 띄워야 하거든요. 이런 것이 틀리거나, 그 다음에 문장 표현이 그냥 갑자기 동사로 서술하다가 명사로 딱 끝나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인상이 안 좋고 전문성이 의심받아서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법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 서술해야 돼. 문장이 길면요, 핵심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두 줄보다는 한 줄이 좋고 한 줄보다는 반 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써야 돼. 그러려면 어쩌냐면 불필요한 접속사 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형용사 이런 거 빼십시오. 대단히 많이 이런 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줄여볼까? 바꿔볼까?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하여튼 문장은 무조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의 결합이 적절해야 돼. 내가 뭐뭇을 했다 그래야 되는데, 내이 뭐뭇을 했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지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문용어 쓰면 안 돼. 전문용어란 건 뭐냐면 적확한 용어란 말하고 전문용어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맞춤형 복지에서 가장 중시할 것이, 전업주부는 0에서 2세 엄마와 그 아들 딸 간에 애착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애착이라고 써놓고, 애착이라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 이렇게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써주거나, 그 다음에 의학에서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 또 법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그 전문 용어, 시사 용어, 이런 것은 반드시 거기에 이런 대괄호 표시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 보고를 받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한다면 그거 안 됩니다. 신문은 조금
뭐 이번에 뭐 무슨 거 뭐 뭐라고 하지? 브리테인의 엑시트다 그래서 브레시트인가 그런 거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뭐 브레시트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영국을 뜻하는 단어하고 엑시트라는 단어를 써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것을 의미함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논거의 적절성과 정보의 풍부성이요. 논거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걸 주장했는데 그것의 이유, 요 논거를 충분히 제시를 해야 돼. 논거가 없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 어떤 지금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또 진보와 보수 간에 또 이 학부모와 또 정부와 지자체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 때 그 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이렇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그런 욕구와 관련된 것은 내가 많은 기여를 했던, 기여를 적게 했던, 내가 의료보험에 수가를 많이 냈던 안 냈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은 보편적 복지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던 안 냈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없다. 요게 논거인 것입니다. 그 논거를 정확히 또 풍부하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거는 타당해야 됩니다. 억지, 독설, 자기 완전히 개인적인 주관, 근거가 없는 이론 이런 건 안 돼. 논거는 한 목적적 타당해야 되고, 그리고 질적 양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가공하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논거로 제시한 자료나 정보를 모으고 결합을 하고 분리할 거 분리하고 통계 자료도 정확하게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그 자료 제시문에 통계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다 통계 자료를 쓰는 것은 좋지 못해. 여기서 정보의 풍부는 아까 말했던 대안에 제시하고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쓸 때 여러분, 우리 정책계획 보고서는 대부분이 뭐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치게 그 무슨 일정을 제시한다거나 전혀 가공적으로 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서 이렇게 가공적인 그런 것은 유용성도 없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부 추진 방안을 쓰고 또 일정이 물론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자료 제시문을 보면 특히 일정을 짜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넣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주로 그런 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항상 학교에 계시든 교육청, 시청에 계시든 보고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